그래서 미네랄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까 미네랄은 아까 금속 이온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금속 양이요. 금속 양이온들이 많거든요. 물론 비금속 음이온도 있긴 해요. 여기 뭐 황이나 뭐 요오드 이런 것들은 비금속이죠. 그 칼슘, 그죠? 칼슘은 골격, 치아, 혈액 응고, 근육 수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결핍이 있으면 구루병, 골다공증. 과잉이 있으면은 콩팥에 결석이 생겨요. 변비가 생기고 녹내장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유에 칼슘이 많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칼슘은 가장 많은 곳이 뼈잖아요. 뼈. 그죠? 네. 뼈에서 혈액. 혈액에서 세포내가 되는 거예요. 세포내. 칼슘의 이동 경로는 이래요. 그런데 혈액하고 세포내 농도 차가 1만 배가 넘어요. 1만 배에서 10만 배 농도가. 누가 높아요? 혈액이 훨씬 높은 거예요. 세포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혈액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이 부족한데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 먹고 칼슘을 보충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넌센스예요, 그거는. 칼슘이 가장 많은 식품이 뭐예요? 거기 들깨, 참깨, 검은깨 이런 게 칼슘이 많잖아요. 소고기에 몇백 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철. 철은 헤모글로빈. 우리가 철분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 생기잖아요, 빈혈. 그래가지고 네. 호흡곤란. 그죠? 뛰어갈 때 뭐 피곤하기도 빨리 피로해지고. 산소 원반하고 촉매. 효소 촉매의 핵심 요소예요. 적으면은 빈혈, 또 체온이 낮아진 저체온증. 과잉이면은 당뇨, 암, 구토. 네,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아까 나트륨 배우셨죠? 네. 네. NaC. 네. 우리가 신경계가 있잖아요. 신경계.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신경 세포 안쪽에는 뭐가 많냐면 칼륨이 많아요. 칼륨.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온 통로가 딱 열리면 밖에 있던 농도가 높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칼륨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적 신호가 피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 밀리볼트로. 그러면 전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이 생기는 신호가 계속 옆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1초에 100m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신경계의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도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소금을 안 먹으면 신경작용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칼륨. 칼륨은 어디에 많아요? 칼륨. 칼륨은 채소, 콩, 견과류에 많죠. 그죠? 그래서 채소나 콩이나 견과류를 먹을 때는 꼭 소금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칼륨 과다가 되는 거예요. 칼륨 과다. 칼륨 과다가 되면 맥박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 견과류는 특히 소금하고 천일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천일염. 그 다음에 구리. 구리, 적혈구 생성, 뼈에 중요하고 백혈구 감소, 결핍 시 골격이 이상해집니다. 또 과잉하면은 간이 손상이 돼요. 간 독성이 생겨요. 구리도. 또 망간, 효소의 주성. 여기 있는 건 모두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사실은. 셀레늄 이런 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고 요오드 갑상선 오르면 과잉이면은 항진, 적으면은 기능 저하. 황은 단백질 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인은 DNA 구조의 중요 성분이고 ATP, 에너지 영양소.
에너지의 기본 단위 ATP의 성분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특급인가 할 때. 그래서 참고로 왜 이걸 했냐. 미네랄이 중요하다. 미네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얘들이 기본적으로 양이온을 많이 띠고 있어요. 양이온. 전자를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자를. 아까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나트륨 양이온 플러스 1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칼슘도 2가가 되거든요. 이러한 양이온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이나 전자의 이동, 옥텟 규칙의 개념을 모르고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보시라고 한 거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효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효소도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효소는 어떤 기질이라는 거는 반응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물.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효소는 크게 단백질 부위가 있고, 단백질 부위가 있고, 그 안에 촉매 부위가 있어요. 활성 부위가 보통 금속 미네랄이에요. 활성 부위가 금속 성분이라고.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런 기질을 이 단백질이 이 구조에 딱 맞춰가지고 열쇠하고 자물쇠처럼 딱 맞아떨어뜨리면 여기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딱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결합을 하고. 그럼 효소라는 건 뭐냐? 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뭐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영어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넘어가야 하는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이 언덕이 높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덕이 높으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효소는 촉매거든요. 촉매.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체 촉매. 생체 촉매는 이 넘어가야 되는 언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낮춰주니까. 자기 자신은 반응을 도와주지만 반응을 하진 않아요. 자기는 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응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크게 단백질 부위하고 활성 부위가 있는데 활성 부위는 미네랄 안에 금속 성분이 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액티브 사이트, 활성 사이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 일반적으로 이걸 정촉매라고 그러고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걸 정촉매. 또 부촉매도 있어요. 사실은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오히려 높여줘요. 그래서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거죠. 이건 반응을 빠르게 만들고 이거는 반응을 느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체에는 5,000가지가 넘는 이런 생막 반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보통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돼 있고 금속은 이온 결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